윤석열이 내란 직후 트럼프 정부에게 보낸 충격적인 외교 문건이 있습니다. 정권 유지를 위해 윤석열이 계엄 정당성을 미국 측에 어필하려고 했다는데 그 실체적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문건의 실체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공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11개월간 은폐됐던 문건을 확보했다며 자료를 폭로했습니다. 문건의 내용은 당시 조태열 외교부 장관 명의로 조현동 주미대사에게 전달된 공문으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미국 측에 설명하라는 내용이었고, 구체적으로 공문 내용에는 국회는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판사를 겁박하고 검사를 탄핵해 사법 업무를 마비시켰다며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라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고 헌법 규정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조치를 취했다면서 윤석열 측이 주장한 합법적 통치행위라는 논리를 전했습니다. 이어서 윤석열은 평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종북 좌파 및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했고, 특히 트럼프 당선인 측에 전달하라는 입장으로 미국의 신정부와도 이런 입장에 기초해 관계를 맺어가겠다며 국가 운영에 관한 트럼프 당선인의 철학을 지지하는 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해 대한민국을 운영하려 노력해왔다고 했습니다. 김영배 의원 당시 미국 측의 답변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밝혔지만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고, 이어서 이게 제2의 내란을 획책하지 않았는가 하는 유력한 근거로 본다며 12월 4일 국회가 계엄을 해제했음에도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공문으로 미국 정부, 그것도 신정부까지도 보냈다는 건 명백하게 내란을 지속하겠다는 것 외에 무엇이겠냐며 특검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공문 내용이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윤석열이 정권 유지를 위한 정치적 정당성을 미국에 호소한 정황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특히 트럼프 측에 보낸 별도의 추가 문건 내용 중 트럼프 당선인의 철학을 지지하며 향후 신정부와의 협력 의지를 갖고 있다는 내용은 외교 문서가 아니라 정치적 망명 요청서라고 김영배 의원은 규정했고, 즉 계엄이 실패하고 직후 미국의 보수 세력에 보호 요청을 보낸 정황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문건을 미국 측에 보내려는 상황에서도 숨은 애국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외교라인 소속 비서관입니다. 소속 비서관은 이런 공문은 보낼 수 없다며 차라리 사직하겠다는 의사까지 표명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건 외교부 내부에서도 해당 공문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 문건은 상급 기밀로 분류되어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는데 결제 라인에는 NSC 고위 관계자들과 당시 외교부 장관의 서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의혹의 본질은 단순 문서 전달이 아닌 대한민국의 외교 채널이 윤석열의 정권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동원되었을 가능성과 계엄이 해제된 상황에서도 미국 정부와 정치 세력에게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시도였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현행 형법 제90조 내란 선동 및 선전죄 적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내란이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그 정당성을 주장하거나 외국에 선전한 경우 동일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내란 세력 척결 과정 중 비상계엄 검토, 통신 통제 계획, 군 지휘부 내 협조 정황 등이 단계적으로 밝혀지고 있고, 이번 외교 문건은 그 정점에 놓인 사안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강력한 조사 요구가 이어지고 있고, 일부 시민단체는 해외 망명 시도를 위한 문건 작성은 국가 정체성 부정이라며 특별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이 발동되고 즉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미국 측에 공문을 보내 본인의 비상계엄 정당성을 어필하려 했습니다. 만약 미국 측에서 이러한 정당성을 인정하고 긍정적인 답변이 왔다고 가정한다면 윤석열은 과연 국회가 통과한 비상계엄 해제안을 적극 수용하고 즉시 해제했을까요? 지금까지 봐온 윤석열의 정치적 행동을 본다면 과연 그러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만약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이 발동됐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계엄군 탱크를 가로막지 않았고 국회로 향하는 헬기가 더 빨리 이륙을 하고 계엄군이 국회를 장악했다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뤄낸 여러 성과들을 마음 편히 누릴 수 있었을까요? 윤석열은 말했습니다. 국회가 신속히 모일 수 있는 시간에 계엄을 했고 계엄이 빨리 해제될지 알고 했던 경고성 계엄이었다. 그러나 계엄 당시 상황들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 정문을 차단해 일부 국회의원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했고 계엄 해제를 위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으며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라고 했다는 증언들이 나오는 지금 이번 외교 문건이 가지는 의미는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내용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윤석열은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한 후 외교부를 통해 미국 백악관과 트럼프 당선자 측에 공문을 보냈고 그 공문은 비상조치의 정당성과 정치적 입장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으며 트럼프 측과 협력 의사까지 드러났습니다. 이는 국내 정치 상황을 외교 루트를 통해 외국 정부에 호소한 정권 유지를 위해 외교 개입 시도로 해석되고 있으며 법적 측면에서는 제2의 내란 준비와 내란 선전 또는 선동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알기 쉽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평화들은 결코 가만히 있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외교문건을 쉽게 전달하지 않은 외교부 소속 비서관과 계엄 선포 후 즉시 국회로 뛰어갔던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처럼 대한민국을 위해 드러나지 않지만 숨은 애국자들이 있기에 누릴 수 있는 자유평화입니다. 이 영상이 널리 퍼져 우리가 지켜온 소중한 대한민국을 앞으로도 지켜나갈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까지 남겨주신다면 더욱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팩트만 짚어서 알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